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기법이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통찰 후에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을 깨달아 실생활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 방법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한 다음에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있네요. 과정은 반복, 정교화, 확대로 구성되는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죠. 훈습입니다.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 답이 되겠습니다. 훈습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란 단어입니다. 리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잘 통찰하는 정교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확대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실생활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복 과정을 거쳐서 정교화를 이룬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러한 훈습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교류 분석 상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번이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씀드렸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과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 여기에 관한 분석을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하여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호 교류 분석 또는 교류 분석이라고 하죠. 교류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 분석 다음에 하는 겁니다. 생애 초기에 있어서 생애 초기가 첫 번째 힌트, 개인이 경험하는 외적 상황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거다. 이게 두 번째 힌트. 자, 첫 번째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것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외적 상황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각본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생 각본 분석, 생활 각본 분석이라 합니다. 게임 분석이 아니라요. 게임 분석은 우리가 어떤 숨겨진 동기들이 있는데 인정자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암시적인 교류, 이면적 교류를 분석하는 것을 게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각본 분석이었습니다. 자, 구교개각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교개각,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의 순서대로 한다. 3번 틀렸고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비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심리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한 번에 3개에서 4개의 자아 상태가 관련되는 교류를 암시적 교류 또는 이면적 교류라고 합니다. 이중적 교류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소통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 있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겠죠.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교차적 의사교류라고 말합니다. 자, PAC가 있으면 PAC 서로 교류할 때 A가 AA로 갔지만 P가 C로 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교차적 교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오답 노트는 인생 각본 분석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상담의 초점은 현재의 행동을 강조하고 과거의 심리작용이나 원인에 대한 접근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이것은 과거의 심리작용이나 원인에 대한 접근은 정신분석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거의 모두가 학습된 것이며 학습 과정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는 구스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파괴적, 비합리적 신념을 줄이고. 비합리적 신념 나오면 REBT, 앨리스가 생각나죠? 현실적, 이성적,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인지를 강조하는 인지적, 정서적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환경 결정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며 환경 결정론, 외부의 자극이 반응을 결정하는 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 수정에 중점을 두는 것 맞습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이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고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비합리적 신념을 줄이는 것, 즉 인지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인지 정서적 상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 바로 인지와 동의어라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각각의 상담 이론에서 활용하는 기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게슈탈트 치료 펄스, 교류분석 상담 번, 현실치료 글래스, 그 다음에 인지치료 백입니다. 아론 백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지치료는 두 분이잖아요. 앨리스와 백.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스타인이 바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츠펄스의 게슈탈트는 과장하기, 비느자기법, 환상기법, 꿈작업, 역전기법, 투사놀이 모두 다 게슈탈트 치료의 기법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분석 상담, 구, 교, 개, 각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지의 분석법, 현실치료, 직면하기, 역설적 기법, 유머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치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실치료도 역설적 기법을 썼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 아론백입니다. 인지 왜곡 명명하기, 흑백논리 도전하기, 인지적 애행연습, 논박하기. 논박하기가 틀렸습니다. 논박은 바로 앨리스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치료라고 했잖아요.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라고 합니다.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이렇게 해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명료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혐오치료나 홍수법이나 모델링 기법이나 토큰 경제법, 타임아웃, 처벌 이런 것들이 다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지정서 상담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논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정서 상담에는 앨리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체킹하시고 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